어른들의 이야기, 자연, 진품, 명품. 더 할 거예요? 선택해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서 더 할 거예요?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정훈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택해요, 정훈 씨.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거실. 수진 씨, 후회하지 않을까요?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나는 정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여자였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나를 아내로만 봤습니다. 침대에서도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의무처럼. 5분이면 끝나는 시간. 괜찮았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남편. 나는 그저 참았습니다. 이게 결혼이라고, 이게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훈 씨는 나를 여자로 봐줬습니다. 내 눈을 보고 내 마음을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 따뜻한 목소리. 45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나는 천천히 조명을 껐어요. 어둠 속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빗소리와 우리의 숨소리. 천천히 해줘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라. 아니, 처음이라 떨려요. 처음이요? 진짜 처음이에요. 이렇게 여자로 대접받는 건. 정훈 씨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아프면 바로 말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되었습니다. 45세, 늦었지만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나 민수진, 올해 45입니다. 아니, 올해까지는 45이었어요. 이제는 46이 되었네요. 결혼한 지 20해, 박태수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올해 20살 대학교 1학년.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성실한 남편, 착한 아들, 강남에 있는 아파트.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이었고 나는 전업주부였어요. 하지만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20해를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 태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피우지 않고 술 안 마시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어요. 명절 때 처가에 먼저 가자고 하고 기념일도 잘 챙겼죠.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수진아, 너 남편 진짜 좋다. 우리 남편 좀 배웠으면. 맞아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나를 여자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도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5분이면 끝났습니다. 전의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해결하고 돌아눕는 남편. 괜찮았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요. 나는 그저 아내였고 아들 엄마였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20해를 살았습니다. 외롭진 않았냐고요? 외로웠어요.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45년을 살면서 사랑다운 사랑 한 번 못 해보고 죽는 건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혼할 이유도 없었고
아들도 있었고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 회사에서 사모님, 저 인사팀 김대리입니다. 부장님이 퇴근길에 사고가 나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서울병원 응급실인데 사모님, 오시는 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유감입니다만 그 뒤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피할 틈도 없었고 즉사였다고. 시신 확인하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을 봤어요. 20해를 함께 산 사람.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슬픔보다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막막함. 이제 어떡하지?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장례식장 준비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친척들이 와서 도와줬고 회사 사람들이 챙겨줬습니다. 3일장, 장례식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왔어요. 수진 씨, 정말 안 됐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훈, 남편의 대학 친구였어요. 20해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던 사람. 정훈 씨, 목이 메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태수는 제 형제나 다름없었는데요. 정훈 씨는 여전했어요. 키 크고 단정하고 깊은 눈매. 20해 전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멋있어졌어요. 나이가 들며 생긴 흰머리와 주름이 그를 더 남자답게 만들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정훈 씨가 돌아갔어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지금 정훈 씨가 떠오를까? 남편이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나쁜 여자인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나는 예전부터 정훈 씨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20해 전 남편이 처음 친구들을 소개했을 때 수진아, 내 친구들이야. 정훈이, 진수, 민호. 그 중에서 정훈 씨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정훈 씨가 오는 날이면 나는 일부러 화장을 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수진 씨, 오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정훈 씨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한테는 못 받는 칭찬을. 수진 씨, 머리 자르셨어요? 잘 어울려요. 정훈 씨만 알아봐줬습니다. 남편은 내가 머리를 잘라도 몰랐어요. 그렇게 나는 몰래 정훈 씨를 좋아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편 친구니까,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속으로만 간직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정훈 씨는 결혼했습니다. 예쁜 여자와. 나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어요. 그 후로 자주 못 봤습니다. 정훈 씨가 이혼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들었어요. 혼자 사시겠구나. 가끔 궁금했습니다. 외롭진 않으실까? 하지만 연락할 명분도 없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없습니다. 정훈 씨도 혼자고 나도 혼자예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는 상주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친척 어른들과 함께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다시 왔어요. 수진 씨, 혼자 계세요? 네.
아들은 잠깐 나갔어요. 힘드시죠? 정훈 씨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어제까지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퍼서라기보다는 막막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정훈 씨가 휴지를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힘드시겠어요. 정훈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느낌.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 없었어요. 정훈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벌써 10년 됐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훈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외롭죠? 많이. 저도 이제 외로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훈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정훈 씨의 뒷모습을 봤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뒷모습,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남편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훈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진 씨, 정훈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 오랜만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훈 씨. 발인이 끝났어요. 남편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 아들은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텅 빈 소파, 조용한 주방, 아무 소리도 없는 집. 이제 나 혼자구나. 무서웠습니다. 밤이 오면 어떡하지? 혼자 잠들 수 있을까? 휴대폰을 들었어요. 정훈 씨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훈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보험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나는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샤워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 남편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바른 색. 왜 이러는 거야, 민수진?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알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정훈 씨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네. 정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남자 향수 냄새. 오랜만에 맡는 남자 냄새였어요. 서류가 어디 있어요? 거실에 쌓여 있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정훈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험 서류, 회사 서류, 은행 서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하나씩 봅시다. 정훈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운 거리. 정훈 씨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건 생명보험이고 이건 차보험이고 설명하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가끔 손이 스쳤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훈 씨, 차 한 잔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타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민수진. 남편 죽은 지 며칠 됐다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어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설탕은 하나만 드시죠? 예전에 그러셨던 것 같아서. 네, 잘 기억하시네요. 정훈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가슴이 또 뛰었어요. 1시간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 됐네요. 이제 이 서류들만 제출하시면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훈 씨.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은 드시고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그냥 가시면 제가 섭섭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하지만 정훈 씨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정훈 씨가 앉았어요. 나는 급하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뒤졌어요. 라면과 계란, 김치.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별거 아니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가 있어서 요즘 밤이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남편 없는 게 실감나요. 힘드시겠어요. 아들은 기숙사 들어갔고 이제 정말 혼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정훈 씨가 있어서 조금 위로가 돼요. 정훈 씨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라면을 다 먹고 정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따라 나갔어요. 정훈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침묵. 정훈 씨가 먼저 돌아섰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럴까? 남편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로서의 설렘.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45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도 생기고 처지기 시작한 피부.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산 립스틱들. 남편한테는 한 번도 안 바른 진한 색들. 하나를 꺼내 발라봤어요. 레드. 거울 속 여자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그날 이후 정훈 씨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핑계가 있었어요. 은행 업무, 관공서 서류, 집수리. 하지만 점점 핑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수진 씨, 시간 되세요? 네, 오세요. 그냥 오게 됐어요. 일주일에 2-3번. 나는 정훈 씨가 오는 날이면 화장을 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수진 씨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만인가?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게 남편을 위해서는 의무였어요. 하지만 정훈 씨를 위해서는 즐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정훈 씨의 일, 나의 하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남편과는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대화들. 정훈 씨, 소주 한 잔 어때요? 어느 금요일 저녁 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좋죠. 소주를 꺼냈어요. 안주는 간단하게 김치전과 오징어. 자, 한 잔해요. 소주잔을 따라줬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수진 씨, 요즘 어때요? 뭐가요?
혼자 사는 거.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전히 밤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정훈 씨가 오는 날은 덜했습니다. 정훈 씨는요? 10년이나 혼자 사셨잖아요. 외로웠죠. 정훈 씨가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지금도요? 내가 물었습니다. 정훈 씨가 나를 봤어요. 지금은 조금 덜해요. 왜요? 수진 씨를 만나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나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훈 씨 만나니까 덜 외로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뭐요? 정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수진 씨를 좋아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태수가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요? 네. 근데 친구 여자였으니까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뒀죠.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훈 씨도 나를? 저도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저도 정훈 씨를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정훈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명절 때마다 우리 집 오시잖아요. 그때마다 설렜어요. 저는 몰랐어요. 숨겼거든요. 남편 친구니까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은 거 아닐까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남편도 없고 정훈 씨도 이혼하셨고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정훈 씨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냈어요. 정훈 씨, 키스해도 돼요? 뭐라고요? 키스하고 싶어요. 정훈 씨랑. 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훈 씨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수진 씨, 이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결이 닿을 정도로 진짜 키스하고 싶어요. 그리고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러웠어요. 20회 동안 상상만 해왔던 그 입술. 처음엔 정훈 씨가 굳어 있었지만 점점 반응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혀가 엉키고 숨이 가빠지고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키스. 남편과는 달랐어요. 살아있는 키스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훈 씨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수는 제 친구였는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정훈 씨는 나 싫어요? 아니요. 절대요. 정훈 씨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괜찮잖아요. 나는 다시 정훈 씨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여기서 더 할 거예요? 정훈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정훈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택해요, 정훈 씨. 정훈 씨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는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후회하지 않을까요?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나는 정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훈 씨도 그렇지 않아요?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여기서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럼 후회는 나중에 해요. 나는 정훈 씨를 끌어당겼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훈 씨의 손이 내 허리로 갔어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불 끌게요.
내가 조명을 껐어요. 어둠 속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창밖 빗소리만 들렸어요.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괜찮아요. 나는 정훈 씨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20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소파에 누웠어요. 정훈 씨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프면 말해요. 응. 천천히 하나가 됐어요. 아, 신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 아니,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정훈 씨는 나를 여자로 대했어요. 괜찮아요? 응. 좋아요. 더 해도 돼요? 응. 더. 정훈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나는 정훈 씨를 꽉 껴안았어요. 정훈 씨, 좋아요. 저도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의 숨소리와 섞였습니다. 더 세게 해도 돼요. 정훈 씨가 속도를 높였어요. 신음이 커졌습니다. 아, 정훈 씨, 너무 좋아요. 4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각.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여자로 사는 거구나. 수진 씨, 나 곧. 나도 곧. 우리는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아, 몸이 떨렸어요. 정훈 씨를 꽉 껴안으며 모든 걸 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정훈 씨가 내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후회해요? 아니요. 전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됐어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갈증 다 채우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더 격렬했습니다. 자세도 바꿔가며 아, 정훈 씨, 남편보다 훨씬 좋아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비교가 안 돼요. 크기도 다르고 기술도. 정훈 씨가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수진 씨를 만족시켜주고 싶어요. 응. 지금 완전히 만족해요.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땀에 흠뻑 젖은 채 누워 있었어요. 수진 씨, 응? 오늘 일 후회 안 해요?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전혀 안 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오늘이 제일 행복했어요. 태수한테는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나도 살고 싶어요. 여자로. 정훈 씨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내가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옆에 정훈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정말 일어난 일이구나. 나는 정훈 씨와 잤어. 남편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정훈 씨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응. 방금. 몇 시예요? 9시. 늦잠 잤네요. 정훈 씨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아침 해줄게요.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한 끼 먹고 가요. 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TV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수진 씨. 응?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우리 관계.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밀로. 정말요? 응. 정훈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정훈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훈 씨가 집에 왔습니다.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서로를 탐했어요. 수진 씨, 속궁합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정훈 씨가 내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랑은 어땠어요? 의무였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5분이면 끝났어요. 한 번도 만족한 적 없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나는 정훈 씨에게 키스했어요. 정훈 씨는 나를 여자로 대해줘요. 수진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요. 거짓말. 진짜예요. 우리는 웃으며 안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45세지만 더 젊어 보였어요. 사랑하니까, 여자로 사니까. 그런데 그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친구 부인이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비슷하게요. 정훈 씨 자주 오신다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끔 와서 도와줘요.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라던데? 수진 씨,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들켰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정훈 씨한테 전화했어요. 정훈 씨, 사람들이 알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래요. 이상하게 본대요. 어떡하죠? 정훈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전화 왔어요. 그만 만나래요. 수진 씨, 우리 헤어져야 할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싫어요.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훈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남 눈치 보며 살았어요. 착한 아내, 착한 엄마, 착한 며느리. 이제는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수진 씨, 정훈 씨는 나 싫어졌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계속 만나요. 비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요? 응, 상관없어요. 정훈 씨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만나요. 고마워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계속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태수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친구 배신하는 거예요. 이거. 모두 똑같은 말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소문 들었어요. 남편 친구랑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들은 생각 안 해요? 아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 죽은 지 6개월. 정훈 씨와 만난 지 5달. 나는 결심했어요. 정훈 씨, 같이 살아요. 뭐라고요? 동거예요. 이 집에서. 정훈 씨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나는 정훈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정훈 씨랑 매일 같이 있고 싶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먹고 밤에 같이 자고. 수진 씨, 안 돼요? 정훈 씨가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정말요? 네. 저도 더 이상 혼자 못 살겠어요. 나는 정훈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주 정훈 씨가 이사 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세면도구, 노트북. 2층 주침실 쓸게요.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쓰던 방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짐을 옮겼어요. 주침실, 이제 정훈 씨와 함께 쓸 방, 침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침대 바꿀까요?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쓸래요. 나는 침대에 앉았어요. 여기서 정훈 씨랑 매일 잘 거예요. 정훈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행복해요, 수진 씨. 나도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그날 밤 함께 잤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그 침대에서. 하지만 죄책감보다는 행복이 컸어요. 드디어 내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같이 요리하고,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수진 씨,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요. 정훈 씨를 현관까지 배웅하고,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수진 씨가 해주는 거 다 맛있어요. 평범한 부부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친구 미망인과.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아빠 친구랑 산다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정신 차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나 학교에서 창피해 죽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들한테까지. 수진 씨, 괜찮아요? 정훈 씨가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정훈 씨 때문에 힘들죠? 아니에요. 나는 정훈 씨를 똑바로 봤어요. 나 후회 안 해요. 저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정훈 씨랑 살 거예요. 고마워요, 수진 씨.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남편 죽은 지 1년. 정훈 씨와 산 지 6개월.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아졌고, 젊어졌고, 행복해졌어요. 수진 씨, 여행 갈까요? 어디로? 제주도. 좋아요. 다음 주말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3박 4일. 처음으로 함께하는 여행이었어요. 수진 씨, 바다 예쁘죠? 응. 정훈 씨랑 같이 와서 더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연인처럼. 숙소에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수진 씨, 정훈 씨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해요? 완전히. 우리는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행지 호텔에서. 자유로웠어요. 수진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정훈 씨. 진심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수진 씨, 어느 날 밤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결혼할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혼? 네.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우리만 행복하면 되잖아요. 맞았습니다. 그래요. 결혼해요. 정말요? 응. 정훈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우리는 키스했어요. 다음 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아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연을 끊자고 했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나는 행복했으니까. 수진 씨, 아니 이제 부인. 정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네요. 응, 진짜 부부. 우리는 웃으며 안았어요. 어느 일요일,
남편 묘소에 갔습니다. 정훈 씨와 함께. 태수 왔어. 나는 남편 앞에 섰어요. 미안해. 정훈 씨랑 결혼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착한 아내였잖아.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 정훈 씨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는 행복하고 싶어? 여자로 살고 싶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서해줘, 태수야. 묘소를 나와 차에 탔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TV 위에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내일 치울게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태수도 가족이었으니까 고마웠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죽은 지 2년. 정훈 씨와 산 지 1년 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47세. 하지만 4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니까, 행복하니까. 수진 씨, 뭐해요? 요리하고 있어. 도와줄까요? 괜찮아. 이따 같이 먹어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게 행복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행복해요? 완전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47년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정훈 씨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매일 안아도 질리지 않아요. 나도.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눴어요. 47세. 하지만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나 민수진. 남편 박태수의 친구 이정훈과 재혼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친구와 잤으니까. 하지만 나는 20년 동안 의무로 살았어요. 착한 아내, 착한 엄마.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정훈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여자가 됐습니다. 사랑받고 원하고 살아있는 여자. 지금은 행복해요. 매일 아침 남편 사진에 인사하면서도 밤에는 정훈 씨를 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근데 나 처음으로 행복해. 이해해줘.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좋은 시간 되셨나요? 가시기 전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하시고 자주 들으러 와주셔요. 감사합니다.